오늘 알려드릴 단어는 이 슬픔과 관련된 말들입니다. 좀 다양하죠? 과연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. 자, 첫 번째 단어는 unhappy 이 말입니다.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때 슬프다 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행복하지 않은 감정에 슬프다라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죠. 그래서 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고 I'm unhappy childh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, 행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이 unhappy라는 말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이 되진 않고 이보다는 feel down, be down 이 말을 더 자주 사용한다라고 해요. 약간 인포멀한 그런 말로요. 그래서 working out makes him feel dow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운동하는 건 그를 행복하지 않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기분이 우울하거나 슬프게 만드는 그런 뉘앙스란 걸 저희가 알 수 있죠. 자, 다음 단어는 gloomy 이 말입니다. 우리가 흔히 우울한 이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gloom이라는 말은 무언가 내가 느끼기에 더 나아지거나 개선될 것 같지 않겠다 라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단어예요. 또한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무언가가 더 개선되거나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. 그래서 he looked gloom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는 우울하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그 모습이 더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감정처럼 보였다라고 머릿속에서 인식을 해야 돼요. 또한 a gloomy day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우울한 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하루가 무언가 더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. 자, 지금부터 알려드릴 단어는 앞에서 말한 이 단순한 sad, unhappy 이 말보다는 그 강도가 좀 더 강한 그런 단어들이니까 참고를 하세요. 자, 첫 번째 단어는 miserable 이 말입니다. 이 단어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unhappy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좀 외로워서 unhappy한 그런 뉘앙스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론 무언가 나쁘게 대우해서 unhappy한 그런 뉘앙스도 가지고 있어요. 좀 특이한 단어죠. 또한 어떤 무언가나 어떤 상황이 나를 unhappy하게 만들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 이 예문을 봤을 때 don't look so miserabl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언가 굉장히 외로워 보여서 unhappy하게 보이는 그런 뉘앙스인 걸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고 한편으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unhappy하게 됐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된 거죠. 다만 앞에서 말한 세 개의 단어들과 비교를 할 때 좀 더 그 강도가 심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또한 miserable housing condi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 miserable이란 말이 뭐랄까 unhappy한 그런 감정과 연관이 돼서 그런지 어떤 양이 굉장히 적거나 어떤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의미도 가지게 돼요. 그래서 굉장히 볼품없는 주택 상태, 하찮은 주택 상태 뭐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. 참고해 주세요. 자, 다음 단어는 depressed 이 말입니다. 자, 이 말도 우리가 우울한, 뭐 침울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일단 이 depressed라는 말은 무언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unhappy한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을 하세요. 또한 어떤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unhappy하게 되는 행복하지 않게 되는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을 하세요. 예문을 봤을 때 I became depressed and didn't want to talk to anyone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행복하지 않게 됐고 누군가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. 자, 이때는 무언가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슬퍼진 unhappy한 그런 상황인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. 다음 단어는 heartbroken 이 말입니다. 이전 영상에서 제가 heartbreaking 이 말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heartbroken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을 할 때는 내가 무언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내가 슬퍼지게 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연하게 돼서 굉장히 슬퍼지는 뭐 그런 뉘앙스를 나타낼 때 이 heartbroken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. 예문을 봤을 때 he was heartbroken when his love die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매우 슬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그가 그의 사랑을 굉장히 신경 썼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다음 단어는 distressed 이 말입니다. 이 단어는 좀 뭐랄까 업셋과 관련된 그런 단어예요. 이 업셋이 우리가 흔히 화난 이런 의미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업셋이란 단어는 슬픈 이런 감정도 가지고 있고 또한 슬프면서 걱정이 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. 예문을 봤을 때 I was distressed when he lef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가 떠났을 때
unhappy, 즉 슬펐지만 그리고 한편으론 걱정이 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나요? 그래서 뭐 괴로운, 딱한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자의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. 참고해주세요. 다음 단어는 devastated 이 말입니다. 이 단어는 우리가 슬퍼진 감정을 느꼈는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뉘앙스예요. 어떤 충격과 슬픔이 같이 오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I was devastated by the bad new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슬픈 소식으로 슬퍼지고 충격적이었다 이런 뉘앙스예요.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사고로 갑자기 죽었다고 했을 때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